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요, 코리아 타임즈 9월 30일자입니다. 벌써 일주일 됐네요, 그죠? 한 주가 벌써 다 갔습니다. 이렇게 좀 늦게 한 거는 이 기사가 좀 길어요. 이렇게 코리아 타임즈 오피니언 부분에 그 사설이 항상 두 개씩 나오는데 그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이게 긴 게 내용이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미루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이 지났어요. 에,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조국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인 조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해서 한 번에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조국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사회 이슈화가 되니까 한번 해달라는 또 몇몇 지인의 예, 연락도 와갖고 하게 됐습니다. 9월 19일 9월 30일자 제목은 People Power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알을 할 단어가 많고 구문도 많아요. 근데 구문까지 하기에는 그러고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 반응을 봐서 이제 신탁스 라든가 저런 그 현대 어떤 노암 촘스키가 이렇게 뭐 한창 연구했던 변형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한번 강좌를 한번 열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단어도 좀 막 꺼내네요. 본문도 많고 자, 일단은요. 오늘의 단어는요. 몇 개를 썼습니다.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것들 다 보이시나요? 발음표를 제가 적어놨어요 일부러. 사실 영자 신문 읽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발음표를 잘 안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가끔가다 초심자분들이 들어와요. 물론 초심자라 해서 뭐 아주 엉터리 초심자는 아니고 영자 신문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글을 오랫동안 안 보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셔서 좀 스펠링 좀 이렇게 발음표를 몇 개 정도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셔갖고 제가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뭐 조금 시간 지나면 안 적겠죠. 네, 서로가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보세요. only letting입니다. only letting. 그래서 여기서 부사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면 아시죠? 네, 부사로 바뀌는 거예요. LF. 전미사죠? 부사.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아주 가차없이. 그게 뭐죠? 나쁜 뜻으로 많이 쓰죠. 어떤 상황이 나쁘게 됐을 때 그걸 아주 칼을 베듯이 그냥 무자르듯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고 unrelenting이죠. 자, 그 다음에 inbelt인데 벨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싸움터잖아요, 그죠? 배틀은요, 그죠? 배틀은 여기서 진용을 잘 갖춘 겁니다. 싸울 준비가 잘 갖춘다는 뜻이고 업투는 뭐뭐뭐뭐에 이르기까지 뭐뭐뭐뭐에 이르기까지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쉔트는 어떤 것을 반복 주장해서 외치는 거예요. 쉔트. 그래서 이거는 이 CH 발음은요. 이 CH 발음은 이런 발음 나오는데 이런 발음은 불어의 발음에서 이렇게 나요. CH가. 네. 원래 영어 발음이 이거는 이제 K로 발음되는데요. 불어에서는 이걸 쉬로 발음해요. 쉔팅. 또는 찬트라고도 발음들을 해요. 이 발음을 이제 뭐 찬트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쉔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너럴이라는 건요. 총장이라고 그러죠. 총장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총장이라 그러는데
이 제널은 총장이라든지 일반 형용사가 되면 일반의 보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시민께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죠.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뭐 보통 시민 사람들의 시대라 그래갖고 뭐 제너럴 피플이라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너럴은요, 그 군인들 별 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별 단 사람들한테 직책을 붙이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제너럴이 그 한 행정부의 장관의 직책에 맞먹는 어휘예요. 그래서 한 군대에 이 별 단 사람들이 장관급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중장하고 별 3개, 별 4개를 장관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준장하고 소장은 차관급으로 이렇게 대우를 한다 그럽니다. 하나의 그 별 다는 건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보통 보병에 육군 보병에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보병의 일개 연대가 보통 한 3,000명대의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개 사단이면요, 12,000명에 대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일개 사단이면 그죠? 그런 사람들을 투스타가 별 2개 단 사람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4개가 모여서 한 개 군단이 돼요. 대단하죠. 군단은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단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미국에서 제안했어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뭐 군단까지 필요하냐. 근데 군단이 개입되는 그런 그 전투 상황하고 4단급에서 하는 건 좀 틀린가 봐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뭐 제가 일단 나이가 꽤 됐으니까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있는 뭐 학교 동창도 있고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 군단급의 전투력을 갖게 된 게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물론 용병으로 갔지만요, 그렇죠? 여하튼간에 제 얘기에 대해서 너무 토를 달지 마세요. 저는 보는 관점이 그래요. 용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인생의 선배들 분들이 많이 희생을 잃어갖고 얻어갖고 그걸 통해서 경제 건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보면 용병이지만 또 좋게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가 좀 더 번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이 군단에 대한 군단을 운영하는, 그렇죠? 군단 병력을 운영하는 걸 하더라는 거죠. 전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거죠. 대규모 병력과, 그렇죠? 대규모 지원 사격과 재현 화력과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이더라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은요, 굉장히 신속한 그런 이 연락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 1초로 인해서 뭐 일개 사단이 지금 막 한 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보전과 신속성을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75년에 우리가 이제 65년에 비둘기부터 적십자부인 간호부대인 그거를 65년부터 해서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그죠? 베트남 그죠? 베트남이 65년에 우리가 64년부터 일부를 이렇게 간호부대인 비둘기 부대를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65년까지 하다가 66년부터 전투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인가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일단 우리가 모든 물자는 대줄 테니까 너희들 인력만 제공해 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인력 상실이 너무 큰 거죠. 그게 너무나 미국 정계에 이제 투표에 영향을 끼치니까 물자만 제공해 주니까 해라 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를 흘리는 그 대가를 갖고 물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은요, 우리나라 이 군의 현대화에 굉장한 기여를 했어요.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지만요, 결과는 일단은요, 굉장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군 전체를 작전하는 그러한 관점 보는 과정이 틀렸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M1이라고 하는 무거운 총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고등학교 때 결혼 시간에 눈 감고 조작하고 막 하는데 아우, 네? 저는 기계치예요. 기계를 잘 못 만집니다. 아우, 막 그냥 결혼 선생님이 너는 인사는 예의는 바른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결혼 시간에 막 제시 훈련됐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막 혼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요. 이 M1으로 우리가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국방들이 군인들이 그 개인 화기가 거의 식스트를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휴전선 저기서 우리가 그 화력의 개인 화기가 M1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M1도 싸움한다 그러면은 거의 자살행위죠, 그냥. 그죠? 이때 이제 16으로, 그죠? 연발총이라는 16으로 바뀌면서, 이게 국방, 바뀌면서 후방도, 제가 이제 예비군을 받으면서도 이제 뭡니까, M1으로 이렇게 뭐 받고 막 그러던 생각이 나는데요. 한참 있다가 후방에도 이제 다 16으로 하는 자동화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 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협상은 있었지만요. 미군과의 그런 어떤 방위 상호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일부 개정하면서요. 너무 작지만은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총알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걸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뭡니까 국방 산업, 국방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어요. 하나 기업이 그런 거죠. 응? 하나 대기업이죠. 김승현 씨가 그 아버지 분이 옛날에 공화당 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가 봐요. 그 김승현 씨 하나 옛날에 하나 화약이라 그래갖고요. 옛날에 전라도 어떤 일인가요? 지금 익산이죠. 익산 일이에서 일이 역폭발 사건 때 그런 하나 다이나마이트 화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있어요. 방위산업체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좀 이렇게 미약하다는 거죠. 한미방위 상호 방위 조약을 조금 더 개선하고 빨리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과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빨리 양해를 빨리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본이 갑자기 군사 대국화가 되면요, 한반도는 사실 위험한 거예요.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 간에요. 다시 100년 만에 또 그냥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방 부분은요, 국가의 생존권, 국민의 생명권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한테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요, 그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 회계장부만 보이면요, 국민들은요 다 이해할 겁니다. 다시 제2의 구한말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요, 이 국방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요 여야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좀 물론 약자 쪽을 더 찍어요. 그러나 국방 부분은요 약자가 없어요.
약자 쪽에 이렇게 뭐 옹호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방 쪽은요 여야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 그래야지 100여 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안 터집니다. 하여튼 그 베트남 전쟁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현대화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한 5년 정도 지나서 한 70년부터 이제 폐쇄됐어요. 70년부터. 75년에 이제 월남에서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세척 말하는 이제 철수 분위기가 미국에서 나오니까 참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면서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베트남 그런 기사가 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정말 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자, 레머넌스는요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고, 컨덕트는 B를 A로 안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 이 컨덕트가요 이렇게 요것도 선명 동호에 다릅니다. 요게 A가 되면요 액센트가 돼서 행위가 돼요. 행위가. 그러나 동사가 되면요 이게 어가 됩니다. 컨덕터 뒤에 들어갑니다. 액센트가. 컨덕터가 됩니다. 여기서 동사니까 컨덕트로 맞춰만 써요. 그 다음에 베스티드라고 하는 건요 기득에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의 뜻이고, with the intention to는요 뭐뭐 할 목적으로 뭐뭐 할 의도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컬루시브는 공모의 협작의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in collusion with는요 뭐뭐와 짜고라는 뜻입니다. in collusion 뭐뭐 짜고. 그 다음에 teach는요 참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teach는요 구어체 컬로키얼 구어체가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데 쓰는 표현들인데요. 이게 되면은 이렇게 써요. I will teach you. I will teach you. 목조가 빠졌네, 그렇죠? I will teach you to do it again. 그러면요, 너 혼난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맞는다.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런 일을 할 때, 아이를 꾸짖을 때, 그렇죠? 이럴 때 teach를 써서 I will teach you to do it again 이렇게 씁니다. 구어체 있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ccusation은 고소라는 뜻입니다. 고소, accusation 고소. 그 다음에 obstruct는 hinder, 방해 동사, 금지 동사입니다. 방해하는 동사. 이런 단어들은요, 이렇게 from이 나오고 여기 당시 이렇게 목적어 나잖아요. 그럼 from이 나오고 다음 ing 형태 취해요. 금지 동사를 금지 동사, 그렇죠? 그런 단어가 제가 기억에 한 21개 정도 돼요. 그런 동사. 그런 동사가 딱 나오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빨리 들어와야지 글을 빨리 읽어요. 응? 해석을 위한 영어 글을 붙지 마시고 정보를 위한 영어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 보고 공부하나요?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렇죠? 정보를 얻으려고 그 영자 신문을 본다고 생각하셔야지 글을 읽는 것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는 뭐뭐에 어떤 관심을 기울이다, 무엇을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